예은아, 예은이가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 밥 꾹꾹 씹어 먹고.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커다란 비밀을 가진 아내를 둔 김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오늘은 빨리 들어와요. 요즘에 야근이 많아서 얼굴 보는 시간이 너무 없네. 회사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도 집에 빨리 오고 싶지. 가연, 우리 남편,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고생은 내 가족을 위한 건데. 나 먼저 간다. 예은아, 아빠한테 뽀뽀. 민주는 예은이에게 뽀뽀를 한 뒤 당신도 하며 세나의 볼에 기습 뽀뽀를 합니다. 가족은 다 함께 행복하게 웃어요. 민주는 자신은 행복한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나중엔 자신이 참 바보 같았다 하죠. 민준이 출근을 하고 예은이를 등원시킨 뒤 세나 씨의 일상은 여느 주부와 다를 게 없었죠. 아침에 먹은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동네 엄마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떤다거나 오후에 낳은 아이를 챙기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평범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나날이 이어지고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 씨의 아내 이세나 씨는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그 동네가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을 것 같다고. 평소 아내 세나 씨의 말이라면 뭐든 잘 들어주던 다정한 남편 민준 씨는 며칠 정도 생각한 끝에 이사를 결정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들어줘야지 하며. 세나 씨는 이미 이사갈 동네 유치원에 입학 신청도 해놓았고 곧 민준 씨의 가족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주택집이었죠. 민준 씨야 출근을 하려면 지하철을 한 번 더 갈아타야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희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퇴근을 하던 민준 씨의 아내 세나 씨에게서 짙은 향수 향이 나는 말이 많아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죠. 평소 세나 씨답지 않게 말이에요. 그리고 세나 씨는 키우는 강아지 소미를 끔찍이 아껴서 향에 예민한 소미를 위해 향수를 웬만해선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결혼 전에는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동안 잘 꾸미질 못했던 걸 알아서 이제 아이도 조금 크고 유치원도 다니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는 외근이 있어 집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걸어가던 중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뒷모습이 영 익숙한데. 웬 할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젊은 여자였는데 왠지 모를 익숙한 뒷모습에 향이 났죠. 그때 민준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날은 다행히 야근이 없어 집에 일찍 퇴근을 하는데요. 여전히 민준 씨의 예쁜 아내 세나 씨는 맛있는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구워놨어요. 근데 당신 이 향 요즘 들어 많이 나네? 솜이 아플까봐 향수 안 쓴 지 오래됐다더니 다시 향수 써? 아, 아니, 이거 섬유유연제예요. 향 좋지. 며칠 전에 샀거든. 당신 옷 빨 때도 넣어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았나 원래? 내 향 바뀐 것도 알아채고. 아, 그래. 근데 솜이는 어쩌냐? 아, 소미도 우리랑 살려면 섬유유연제 향 정도는 적응해야죠. 그래도 우리 강아지 아프면 안 되니까 다음부턴 조금만 써야겠다, 섬유유연제. 민준 씨는 뭔가 미심쩍은데 모르겠다 하고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은 뒤 맥주를 마실까 냉장고를 여는데 세나 씨가 민준 씨에게 얼마 전에 생활비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냉장고가 가득한 거예요. 다 같은 회사 걸로. 이게 다 어디서 났냐고 민준 씨가 묻는데 그 말에 세나 씨는 자신이 다 리뷰 알바로 공짜로 얻어왔다면서 아껴서 예은이가 먹고 싶은 거 하나라도 더 먹이고 더 가르치고 싶다고 하죠. 그런 세나 씨를 민준 씨는 안으려고 하고 왠지 부끄러운 세나 씨는 왜 이러냐며 민준 씨의 가슴팍을 칩니다. 그리곤 민주는 그래도 리뷰 알바 같은 거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자신이 가족 먹여 살릴 능력은 된다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때그때 말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세나 씨는 날이 갈수록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시간이 늘어가는데 점점 평소에 하지 않던 화려한 네일, 속눈썹, 헤어스타일을 바꿔가며 지내는데 민준 씨는 이상하죠. 전업주부인 세나 씨가 자신에게 얼마 되지 않는 생활비를 받아 쓰고 카드는 쓰면 본인에게 문자가 오는데 무슨 돈으로? 민준 씨는 당신 요즘에 엄마들 모임 같은 데 나가? 핸드폰도 하루 종일 들고 있고 할 말이 많은가 봐. 요즘에 많이 꾸미네.
그러면서 화려한 손톱을 보며 이런 거 비싸진 않냐고 물어요. 세나 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당신 그럼 내가 생활비로 사치라도 부린다는 거예요? 이거도 다 리뷰 알바로 한 거야. 미용실, 네일샵 이것만 있어? 화장품도 다 리뷰 알바에서 구했어.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다른 집 엄마들처럼 못 누리게 했잖아요. 내가 다 리뷰 알바 구해서 먹이고 예은이 옷도 다 알바로 구했어.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빤하니 내가 움직여야지. 근데 민준 씨는 자신에게 이렇게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세나 씨의 모습을 생전 처음 봤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세나 씨는 목을 가다듬으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바깥일이나 열심히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핸드폰 하루 종일 붙잡고 리뷰 알바나 뒤질 일 없지. 민준 씨는 세나 씨의 이런 무서운 얼굴을 본 것이 정말 충격적인데 육아 스트레스가 많은가? 내가 그렇게 생활비를 적게 줬나? 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나 씨는 등을 획 돌린 채 침대에 누워 눈을 꼭 감았어요. 민준 씨는 천장만 멀뚱멀뚱 보다 잠이 듭니다. 아침이 되자 민준 씨는 대면대면하고 어색할 것을 예상하고 부엌으로 나가는데 세나 씨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이 죽 좀 먹고 가요. 아침은 꼭 먹고 가야지 하며 전복죽을 차려놨습니다. 민준 씨는 어제 일을 생각하면 놀랍기도 했고 화도 나는데 아내 세나 씨가 마치 자신이 잘못을 한 것처럼 몰아갔고 사실 아직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한 것 같은 느낌? 아무튼 민준 씨는 죽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이 지나자 갑자기 배가 아파와요. 배탈이 심하게 난 것입니다. 민준 씨는 아까 죽이 뭐가 잘못됐나? 시간이 좀 지나도 나아지질 않자 회사에 말을 하고 집에 일찍 귀가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해요. 아내가 어떤 노란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와 예은이랑 또 다른 남자아이와 함께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옆집이요. 민준 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딱 아버지 뻘인데 그 집 나간 아버지인가? 세나 씨 아버지가 어릴 때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가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민준 씨는 만약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걸까 싶었죠. 그리고 저 예은이와 한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게 생긴 남자인 누군가도 의문스럽고 창문 안으로 보이는 모습은 할아버지 세나, 예은 남자아이 행복한 가족 같았어요. 진짜 아버지인가? 그날 저녁 잘 준비를 한 민준 씨와 세나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 씨는 넌지시 말을 꺼내요. 여보, 근데 당신 아버지 집 나갔다고 했잖아. 음, 근데 사실 내가 오늘 배가 아파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오다 당신이 어떤 할아버지랑 어느 집에 들어가는 거 봤어. 예은이랑 예은이 또래 남자아이랑. 아, 뭘 그렇게 놀라. 아버지 만났을 수도 있지. 나한테 말을 하지. 인사라도 하게. 세나 씨는 표정을 순식간에 가다듬고 말하려고 했는데 나도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게 좋으면서도 우리 버리고 가고 엄마랑 고생한 거 생각하며 가까이 지내도 될지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확실해지면 당신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지 라고 말해요. 민준 씨는 이어 그 작은 남자아이는 누구냐고 묻는데 세나 씨가 잠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아버지가 우리 떠나고 세장가 드셔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일찍 해서 애가 우리 예은이보다 한 살 많다더라고. 그 아들이 좀 바빠서 낮에 봐주신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낮에 좀 있었지. 민준 씨는 또 궁금했던 걸 하나 더 물어요. 아, 근데 아버님이 노란 조끼를 입고 계시던데. 아, 은퇴하셨는데 소일거리로 유치원 버스 운전하신대요. 민주 씨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 하며 말을 꺼내는데 세나 씨는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버리고 집 나가셨지만 능력 좋으신 분이셨어. 은퇴하시고 그냥 심심해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민준 씨는 이제야 궁금증이 풀려 마음이 좀 시원했는지 다음에 시간 맞춰서 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한 뒤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잠든 새벽 3시경, 세나 씨는 깨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열심히 문자를 합니다. 핸드폰은 보시다시피 아빠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 중인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널 안고 싶다. 조심해야 돼요. 애 아빠가 지나가다 우릴 봤대요. 보면 어쩔 거야. 이제 아주 나한테 와도 좋고. 아버지와 딸의 대화 같지는 않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결국 민준 씨, 세나 씨, 그리고 세나 씨의 아버지 이창수 씨는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번엔 아이들은 다 맡기고 세 사람만 만났어요. 이창수 씨는 자신의 딸을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줘 고맙다고 하고 덕담도 하며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민준 씨는 집에 돌아와서는 당신 아버지 어릴 땐 당신이랑 어머니 버리고 가셨어도
지금은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 앞으로 잘 지내면 좋겠다 하는데 세나 씨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엄마 몰래 만나온 건데 너무 가깝게 지내면 다 힘들어진다고 하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항상 반기던 소미가 없는 거예요. 민준 씨는 여보, 소미 어디 있어? 하고 묻는데 예은이의 팔에 뭔가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오늘 소미가 예은이를 핥혔어. 예은이한테 막 짖고 물려고 하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다른 집에 보내버렸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민준 씨는 아무리 그래도 자신도 소미 가족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어디로 보냈다고 하니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도 딸을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많은 말을 않고 넘기는데 세나 씨가 새벽에 누구와 문자하는 걸 잠결에 본 거예요. 지금까지 요즘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이상한 것 같고 해서 며칠 동안 일찍 자는 척을 하다 세나 씨가 자신이 잠들면 뭘 하나 몰래 지켜봤는데 잠든 민준 씨 옆에서 새벽마다 문자를 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슬림만 입은 채로 사진을 찍어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민준 씨는 회사에 며칠 휴가를 내고 출근하는 척 나간 뒤 세나 씨의 뒤를 밟아요. 근데 세나 씨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았죠. 예은이 하원시키고 나면 장인어른이랑 아이들과 장인어른 집에 가거나 집 앞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아무래도 이상한데 뭔가 있는데 하고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민준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옷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멀리 앉아서 지켜봤어요. 소미예요. 소미가 예은이를 해쳐서 아예 모르는 집에 보냈다고 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놀이터에서 소미랑 남자아이 그리고 예은이랑 놀고 있는 거예요. 민준 씨는 이제 나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친 거지 하고 혼란스러움과 화가 밀려오는데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저번 식사 자리 후에 장모님을 생각해 민준 씨가 다 같이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만난 적은 없는 거죠, 장인어른을. 근데 그 남자아이가 장인어른에게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나 씨를 보더니 엄마라고 합니다. 아빠,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빠랑 딸이 아이의 엄마 아빠라고?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들의 앞에 달려가 소리를 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 엄마? 장인어른, 여보, 무슨 소리야 이게? 남자아이는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소리치지 마요. 민진 씨는 예은이에게 예은아, 저 사람 누구야? 할아버지잖아. 하자 예은이는 네, 예은이 할아버지. 그런데 하준이 오빠한텐 아빠라고 했는데 엄마가? 예은이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지 알기엔 너무 어렸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민준 씨의 아내 세나 씨는 무용을 전공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건 맞아요. 어머니는 혼자 고생고생의 딸을 무용학과로 보냈는데 무용은 돈을 곽티슈처럼 뽑아 쓸 수 있는 집에서 시키는 거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선배 한 명이 이상한 알바를 하나 제안합니다. 세나야, 내가 너 좋은 동생이라 생각하는 거 알지? 내가 잘 아는 어른이 한 분 계신데 아내는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이민을 가서 적적하시대. 네가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밥도 좀 챙겨드리면 너 학비, 의상비, 뭐 공부하는 데 드는 돈이랑 용돈까지 챙겨주신다는데 어때? 그 달콤한 유혹에 세나 씨는 넘어가고 당연히 이 알바는 건전한 알바는 아니었고요. 소위 말하는 폰 알바였죠. 상대는 식품회사 재벌 임창수 회장, 그러니까 이창수 씨는 임창수 씨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초반에 왜 민준 씨네 냉장고에 식품이 가득 차 있었다고 했죠? 테이스티 1982. 그게 모두 임창수 씨가 회장인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알바를 하던 세나 씨는 나중엔 임신도 하게 되고 하준이를 낳았죠. 그런데 이제 사치가 실증이 난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 말고 젊은 사람이 만나고 싶었는지 하준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창수 씨에게 이제 자신은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을 해 평범하게 살고 싶다 하죠. 임창수 씨는 의외로 쉽게 세나 씨를 놔줬어요. 그리고 민준 씨랑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한된 생활비로 살다 보니 예전 사치스럽던 과거가 그리웠고 세나 씨는 임창수 회장을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은 불륜을 시작했고 임창수 회장은 하준이와 세나 씨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유치원에 위장 취업을 했죠. 알고 보니 민준 씨의 집 위치가 유치원 하원버스의 종점이었습니다. 세나 씨가 꼭 이 집이어야 된다고 이 위치여야 한다고 막 고집을 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점에 내리면 함께 자신들의 또 다른 집으로 가 불륜을 즐기겠다는 이런 계획이었던 거죠. 민준 씨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은이를 데리고 자신의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테이스티 1982는 곧 망하고 임창수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며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 세나 씨 역시 얼굴을 들고 살 수는 없는 상태가 되었죠. 나중에 듣기론 세상 소식을 잘 모를 만큼 시골에 가 살다가 시골 사람들 텃세와 무서운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식모살이를 한다고 하네요. 민준 씨는 딸 예은이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새 삶을 열심히 힘을 내 살으려 노력합니다. 아, 그리고 사실 소미는 예은이를 다치게 한 적이 없어요. 세나 씨가 예은이가 잘 때 팔을 살짝 긁고는 핑계로 임창수 회장에게 소미를 보내려 한 것입니다. 임창수 회장이 요즘 적적하다고 한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나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